네, 안녕하십니까. 앱을 켜는 순간 노동의 시간이 시작된다. 오늘은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왜 최저임금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대리기사님들이 대리기사가 무슨 최저임금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왜 최저임금이 필요한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왜 필요한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지, 해외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 한국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리운전업계는 무엇이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행 요금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복귀콜이기 때문에 속으로 욕하며 운행한 적 있으십니까? 취객의 시비 때문에 일해야 할 시간을 낭비한 적 있으십니까? 같은 구간인데 어제는 3만 원, 오늘은 2만 5천 원. 요금이 달라진 적 있으십니까? 눈이나 비가 오는데도 수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나선 적 있으십니까?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했던 경험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플랫폼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최소한을 지켜주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나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매출을 임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우리의 임금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노동자의 매출에서 빼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보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 교통비, 세금, 대기시간,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콜 잡는 시간은 노동이 아닌가요? 출퇴근하는 시간은요?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퇴직금은 있으십니까? 유급 연차가 있습니까? 주유수당이 있습니까?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 임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 사업장 노동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유수당, 유급연차, 연장 심야 근로수당, 위험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것들이 모두 대리운전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익이 진정 공정한 수익일까요? 왜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은 늘 값싼 것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해외 사례, 뉴욕시를 보겠습니다. 뉴욕시는 2023년 12월부터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라이더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대기 시간은 줄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하나의 앱만 켜도 지속적으로 좋은 오더를 주니 여러 개 앱을 켜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니 무리하게 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시간당 수입은 최대 2.4배나 상승하였고 주당 수입 기준으로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말한 주장을 확인할 데이터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제공받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가요? 내가 한 노동의 기록조차 쉽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아닌가요? 이러한 대목들을 보면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자, 좌측 위의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배달 시간, 대기 시간의 변화입니다. 가운데 세로로 표시된 점선은 최저임금 적용 시점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배달 시간은 짙은 남색, 대기 시간은 노란색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직전에 비해 대기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달하는 시간은 800, 900 정도에서 950, 1000 정도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좌측 아래의 표는 뉴욕시 배달 라이더의 숫자입니다. 아래의 청록색 바는 한 개의 앱만 사용하고 있는 라이더의 수이고 위 주황색의 바는 멀티 앱핑, 2개 이상의 앱을 켜두고 있는 라이더입니다. 라이더의 총 숫자는 일부 줄었으나 멀티 앱핑이 큰 규모로 줄어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2,446명입니다. 2년 전 동월과 비교하면 7.5%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좌측 상단표를 보시면 시간당 수입 구성의 변화입니다. 노란색은 시간당 팁 수입, 짙은 남색은 시간당 배달 수입입니다. 팁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배달 수입은 3배에서 최대 4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시간당 총 수익 기준으로도 평균 2배에서 2.4배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하단표를 보시면 배달 라이더 1인당 수입의 변화 추이입니다. 노란 막대표는 주당 수입, 오렌지 선은 건당 수입입니다. 건당 수입은 약 20에서 25% 정도 상승하였고 주당 수입은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소비자가 낸 비용에서 각 주체들에게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지 확인해 보고 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이며 이익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왼쪽 슬라이드 내 표를 보면 가장 아래 짙은 푸른색은 세금입니다. 6.4%로 동일하다 2025년에 6.5%로 0.1% 상승합니다. 다음 가장 큰 비중인 주황색은 음식점의 수입입니다. 2022년, 23년 58% 수준에서 2024년, 25년 59% 수준으로 1%가량 소폭 상승합니다. 뉴욕시는 라이더들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음식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상한제 역시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음식점이 수입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녹색은 라이더의 수입입니다. 21.7%, 19.9%가 24%, 23.1%로 2.5%에서 3%가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마지막 플랫폼사의 이윤입니다. 14.2%, 15.4%에서 11.2%, 10.7%로 약 4%가량 하락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한국 플랫폼 기업의 이윤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매년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3년간 1조 9,333억을 벌어 독일 본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1조 4,398억을 보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3년간 3배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익을 플랫폼 기업이 혼자 벌었나요? 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을 값싸게 매기고 공짜 노동을 강제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부 DCWP의 수장인 샘 레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공공재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그 거리를 이용해
이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대리운전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경비율도 이미 있습니다. 물론 경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당 순수익이 법정 최저임금과 같거나 높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시간당 순수익과 시간당 총수익을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시간당 순수익은 시간당 총수익에서 업무 비용, 경비를 제하고 50%는 우리가 내고 있는 산재 고용보험료, 또 100% 지역가입으로 내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50%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경비율이 32.2%로 변경되었으나 이전의 경비율 31.6%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만 맞추면 시간당 16,712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유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20,054원입니다. 또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21,725원입니다. 자, 다음은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무엇이 변하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단순히 수입만이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날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중간 비용을 얼마를 떼던 회사와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 비용은 그대로 경비 처리로 해결될 것입니다. 배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러 나와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일을 시키든 시키지 않든 시간당 수익을 보전해야 합니다. 기사도 무한정 모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플랫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민주노총은 오랜 시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지난 2026년 6월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흘간 노숙농성을 하며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정부를 압박했고 언론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우리의 노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동에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대리운전 노동자 여러분, 혼자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누군가가 선물해 준 적이 없습니다. 모두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서 만들어낸 권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